메이완지아에 있는 김구 피신처 안에는 몇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 설명들을 한번 훑어보면 김구가 어떤 식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피난을 와 있었는지 피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메이완지아로 피신해간 경위를 간단히 기록을 해놨나요? 찌아싱 남문에 위치한 메이완지아 76호입니다. 이게 주소입니다. 76호는 저보성 주부청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중화민국 국민당의 그 주요한 인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수양 아들 전통형 소유의 2층 목조 건물이다. 1932년 5월 하순 주부청은 김구 선생의 피신처를 이곳으로 옮기고 강변에 위치한 남쪽 방에 머물게 했다. 김구 선생은 2층을 침실로 사용하고 침실 옆에 비상탈출구를 만들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배를 타고 곳으로 피신하곤 했다. 당시 임시정부 요원과 가족들은 근처에 있는 일휘교 17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때 집중적으로 그 김구의 피신을 도운 사람은 저보성, 그러니까 추부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중화민국 국민당의 주요한 인사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청별장으로 피신한 얘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군요. 선상에서의 생활을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잠시 보겠습니다. 1933년 여름 메이완지아로 돌아온 김구 선생의 신분이 찌아싱에서 알려졌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저기에 그 조선인 누구 이렇게 뭐 이런 거물 같은 또는 뭐 이런저런 요새 말로 하면 행적이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제 알려진 거죠. 그러자 이제 그 저봉장, 그러니까 주부청의 아들입니다. 아들과 양아들 전동성은 여자 뱃서공인 쭈아이바오에게 김구 선생의 안전과 생애를 책임지도록 부축했다. 이게 여자 뱃사공 주예보입니다. 주예보죠. 쭈아이바오.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서 당시 생활에 대해 오늘은 남문박 호숫가에서 자고 내일은 북문박 운하에서 잤다고 기술했다. 1936년 남경에서 쭈아이바오와 헤어질 때 5년 가까이 그녀는 나를 광동인으로만 알고 위하였다. 나에 대한 공로가 작지 않은데 내가 뒷날을 기약할 수 있을 줄 알고 돈으로 넉넉히 돕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 라고 회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여자 뱃사공은 이제 중국말로는 선낭이라고 합니다. 추한양. 그러니까 뭐 뱃사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 뱃사공은 지역에 따라서는 약간 다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호수에서 물놀이를 할 때 배를 타고 손님이 배를 타는 거죠. 배를 타면 배에 음식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음식과 술을 대접하고 뭐 이런저런 뭐 놀이를 하는 뭐 쉽게 추측할 수 있고 추정할 수 있지만 그냥 음식만 팔지 않았습니다. 김구가 여기서 이 추한양 쭈아이바오와 이렇게 지냈을 때 5년이나 지냈고 부부로 위장했는데 그냥 부부로 살았습니다. 부부처럼요. 부부로 산 건 아니지만 그냥 살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여자 입장에서는 5년짜리 손님인 셈이죠. 그런데 별로 그렇게 돈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구도 나중에 회고록에서 자기가 훗날을 기약할 수 있을 줄 알고 돈을 충분히 주지 않고 온 게 아쉽다. 약간 유감이다. 이런 회고를 한 거죠. 이런 일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권장할 만하다든지 또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든지 또는 뭐 그런 뜻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심각하게 비난해서 뭐라고 할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랬습니다. 김구는 쭈아이바오에게 큰 신세를 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 덕분에 효과적으로 피신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거기에 있는 이게 기념으로 남긴 사진인데, 여기에 이제 김구의 피신과 관련된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일 끝에가 이제
전퉁성이라고 하는데 주부청의 수양아들입니다. 그 다음은 누군지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딱 보면 알 수 있죠. 이렇게 김구입니다. 김구. 요 끝에가 추부청의 이 아들인 주펑장입니다. 요 주펑장의 부인, 여기는 천둥성의 부인. 이렇게 돼서 이제 그 김구의 피신을 도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여기에 이제 저봉장, 추펑장이라는 사람들의 사람에 관한 이제 설명이 같이 돼 있더군요. 한 번씩은 다 이렇게 거기 가면 찬찬히 읽어볼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뱃사공이었던 주애보, 주아이바오의 사진과 함께 그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 밑에 있는 걸 읽어보면 주애보는 1933년 여름 짜싱에서 광동인 장진구로 위장한 김구를 안전하게 피신시키기 위해 낮에는 하루 종일 배를 타고 운하를 돌며 일제히 추격을 따돌렸다. 1936년 김구는 짜싱을 떠나 홀로 남경으로 왔는데 이 정보를 입수한 일제는 김구를 체포하기 위해 암살대를 파견하였다. 김구는 스스로 신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어 짜싱에 있는 주애보를 남경으로 데려와 고물상 부부로 신분을 위장함으로써 남경에서의 피신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 전둥성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피신을 했구나 라고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후에도 이제 독립운동을 이렇게 계속 찾아가면서 그런 얘기들을 더 할 기회가 많이 있고 자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과연 누가 동맹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여기서 해볼 수 있습니다. 김구가 피신할 때 당시에 김구에게 피신처를 제공하고 피신에 필요한 이런저런 도움들을 제공한 것은 장제스의 중화민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국민당입니다. 근데 지금 저 두 유적지, 임시정부까지 다 포함해서 그럼 3개의 유적지가 있다고 치고 김구와 직접 관련된 저것들이 그 사적지로 관리되는 거는 국민당이 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오쩌둥이 신중국이 한 겁니다. 사실은 마오쩌둥이 신중국과 장제스의 중화민국은 당시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랬고 조선인들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조선인들이 항일운동에 대해서 꽤 경우에 따라서는 꽤 적극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좀 아닐 때도 있었습니다. 약간 좀 뜨악할 때도 있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꽤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줬습니다. 황푸공관 학교의 또는 중산대학의 일체의 학비와 생활비까지 지원한 것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중화민국은 김원봉과 김구 두 채널을 통해서 조선인들을 지원했었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그런 도움, 협력, 합작 이런 것들은 태양산에 가서도 많이 얘기하게 되고 만주에 가면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그때 가서 얘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약간 비약이지만 20세기 전반에 미국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동맹이라고 얘기하면 미국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20세기 후반을 우리의 군사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떤 때 문화적인 면에서도까지 동맹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깊은 관계를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전반에 미국이 항상 그랬던 건 아닙니다. 20세기 전반엔 전혀 달랐습니다.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혹시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나요? 미국과 일본이 둘이서 만나서 짜웅을 했습니다. 짜웅의 내용이 뭔가요? 미국이 일본에게 너는 조선을 쳐잡숴. 나는 필리핀을 쳐먹을 테니까. 우리 서로 네가 저거 먹고 내가 이거 먹는데 서로 간섭하지 마. 마음대로 쳐먹기로 해. 이게 카스라 테프트 밀약. 그 다음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고 우리가 근대사, 현대사 뭐 이런 그런 이 시점에서 했지만 민족 자결주의도 조선인들에게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는 개뿔. 민족 자결주의는 그냥 승전국끼리 패전국의 식민지를 뺏어먹는
빼들어 먹는 그냥 명분으로 쓴 건데 조선인들이 거기에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야, 민족은 자결이래. 쟤들 얘기가 옳아. 그래서 우리는 쟤들한테 잘 얘기하면 독립을 시켜줄 거야. 결과는 전혀 관계없었죠. 관계없으니까 반대죠. 야, 일본, 조선 애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양해한 거야. 네가 열심히 쳐먹어. 열심히 핏 빨아먹어.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20세기 전반에 일제가 패망하고 그 이후까지도 미국은 단 한 번도 자세를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동맹은 중국이었습니다. 조선인들이 독립운동에서의 동맹은 20세기 전반 조선인들에게의 동맹은 중국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광범위하게, 물론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동맹의 실질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중국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어떠한 과정과 우여곡절을 후다닥 지나서는 20세기 후반에 대한민국에게는, 남한에게는 미국이 동맹이 됐습니다. 그게 동맹인데 진짜 뭐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평등한 관계가 아닌 거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새삼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맹도 말이 좋아서 동맹이지 힘이 있으면 우열 관계가 당연히 있습니다. 냉정한 거죠. 자, 그래서 김구의 피신처를 놓고 제가 너무 비약을 하는 느낌이 없지는 않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세기 전반의 조선인들에게 동맹은 누구였을까? 20세기 후반의 그 동맹은 우리가 이미 잘 아니까요. 남한은 미국. 북한에게는 중국이었다가 아니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하고 어쨌든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줄타기를 기가 막히게 했다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 독립운동 얘기 중에 계속 얘기를 더 하게 되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동맹은 그냥 도구의 하나일 뿐입니다. 방법의 하나일 뿐입니다. 동맹은 신앙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동맹에 목을 매면 목 매달려 죽습니다. 동맹이 우상이 되면 나는 노예가 될 뿐입니다. 동맹은 그냥 어떤 이유에 의해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의 하나일 뿐이고 본인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냥 선택지의 하나일 뿐입니다. 동맹은 이익을 가능하면 크게 하는 어떤 수단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중국이 우리의 동맹인가? 수천 년 동안 관계가 있었으니까 중국이 동맹이니까 우리 중국하고 잘 놀아보자. 뭐 굳이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럼 미국하고만 잘 동맹이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그 동맹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맹의 맹신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독립운동에서 읽을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생각이 어떠신가요? 동맹은 절대로 종교도 아니고 우상도 아닙니다. 동맹은 그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안위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전반의 동맹은 중국이었고 20세기 후반 대한민국의 동맹은 미국입니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의 동맹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지만 그러나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기회가 되면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